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파락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낙폭을 키워나갔던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제 시장이 조금씩 힘을 내는 듯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하락 구간에 들어가는 있지만 아까에 비해서는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피 지수 0.3%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0.6%대 하락세 나타내면서 아까 저점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수를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공포감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이런 심심치 않은 위로의 멘트도 간간히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연말을 맞이한 우리 증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도 진단쇼에서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약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이 잘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주저 마시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전화 벨도 많이 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세장인 우리 시장 속이지만 오늘 많은 분들 좀 힘을 내서 나머지 좀 종목들도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를 앞두고 출석 체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테리님께서 1등을 외쳐주셨는데 제가 울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 아래 발랐던 글리터가 여기 옆으로 좀 옮겨갔나 봐요. 이게 좀 눈물처럼 반짝반짝 거리는데 오늘 이게 그냥 뭐 저의 컨셉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의상이 약간 산타 할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요정 같은 느낌이니까요. 옆에 눈물 보석을 받고 왔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리님, 누가 미나 누나를 울렸는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를 울린 사람이 있다면 혹시 와서 혼내주실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저를 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이 진단쇼에 와서 좀 고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호님도 와주셨고요. 준호님 혈액형이 A형이시라고요. A형이라서 착한 남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혈액형일까요? 저는 A형일까요? AB형일까요? O형일까요? B형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 선물은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의 좀 칭찬과 좀 좋은 하트 이런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준호님, 테리님 또 나머지 분들도 와주시면 여기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에 시장이 좀 순환매장세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감이 잘 잡히지가 않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이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하기는 뭐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순환매라는 거는 그쵸 뭐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종목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뭐 오늘만 보더라도 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아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 187개가 오르고 675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354개 종목이 올라오고 1087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수보다 한 3배 이상, 3배 정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어떤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어떤 뉴스나 뭐 이벤트 같은 것들, 단기 모멘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한꺼번에 돈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뭐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자, 뭐 이게 뭐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이다라면 참 편안하고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근데 뭐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잘못 쫓아가면 크게 손실을 본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즉,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점한 투자자들한테만 수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저 11월 중순쯤에 CES 얘기하면서 그때 뭐 메타버스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이 나고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뒤늦게 가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목, 같은 섹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저 이벤트, 모멘텀 같은 거를 먼저 선점을 하셔야 돼요. 뒤늦게 쫓아가셨다가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뉴스들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막 찾아봐야 되죠. 그래야 좀 선점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단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가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뭐 대안은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겸비한 종목들, 그리고 섹터별로도 마찬가지 좀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쪽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뭐 5G 섹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을 겁니다. 뭐 한두 달 정도 전이었던가 이 시간에 뭐 5G 관련되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 5G 섹터 중에서도 실적 부분들이 안 되고 막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곤란하고요. 뭐 실적을 좀 겸비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지금 삼성에서 수주한 부분들이요.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발생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벌써 실적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든가, 그렇지 않으면 뭐 또 저 2분기, 1, 2분기 뭐 조금 적자라고 하더라도 한 3분기 정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든가 뭐 이런 뚜렷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저점에서 조금 노려보기 좋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사들 정부에서 이 5G 주파수 할당조차도 그냥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통신사 쪽에서 투자를 좀 이렇게 워낙 안 하니까 그런 초강수를 정부에서도 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5G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뭐 일본이나 인도, 유럽 쪽 같은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G 투자가 좀 이렇게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쪽 섹터죠. 그런데 뭐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요. 자, 뭐 리튬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요. 물론 나중에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이 화면에 보이는 게 하이드로 리튬인데요. 자, 이게 2,000원대에서 31,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지금 뭐 한 초기 단계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15배씩 이렇게 올라올 일이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하이드로 리튬도 31,000원까지 저 고점 찍었다가 또
뭐 16,000원까지 빠졌었네요. 이런 거 한번 두들겨 맞으면 멘탈이 탈탈 털리죠.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요. 실적되는 쪽들, 뭐 이런 쪽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5G 섹터 중에 뭐 한 가지만 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요. 예를 들면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죠. 요거는 보면 작년에 뭐 한 61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 올해 1분기엔 적자였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해서 3분기에는 100억 넘게 흑자가 났어요. 요런 것들은 저 삼성에서 수주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이노아이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1분기에 14억 정도 적자였는데 2분기에 7억 흑자, 3분기에 77억 흑자. 자,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아지는 종목군들, 요런 종목군들을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약간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매수를 하셔서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특징과 함께 지금은 추격 매매는 금지를 하는 게 좋겠다. 네, 조금 멈추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5G 관련 섹터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 증시 대응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투자 플랜 세워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12월의 중순을 지나고 이제는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댓글창에 또 그동안 다양한 분들 또 찾아와 주셨는데요. 네, 그동안에 꽥님께서도 나타나 주셨고요. 두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SK하이닉스 진단해드렸는데 VOD 창 들어가면 어제 재방송 다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산솔님, 안녕하세요. 기봉이님도 와주셨고요. 오늘 많은 분들 찾아와 주셨는데 여기에 저희 혈액형을 맞추는 대답들이 많이 나왔는데 능구렁이 77님께서 말씀해주신 미인형 그리고 태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상형은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저의 혈액형은 AB형이고요. 요즘에는 사실 혈액형보다는 MBTI를 더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모두들 자신의 MBTI를 알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어쩌라고 내 맘이지님께서도 종목 들고 와주셨네요. 네, 그리고 제롬양 8월님께서도 오늘 재팬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기 그 일본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갑자기 니케이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 급락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니케이 선물 지수도 4% 넘게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은행 쪽에서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에 지금 일본 증시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요. 일단은 더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은 함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쇼 통해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진단부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첫 번째 종목 진단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 단가 17,000원에 15%예요. 네, 17,000원에 15%. 네,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선은 LG 디스플레이 이거를 지금 빨리 탈출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손실을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게 좀 우선순위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추가 매수가 되는지, 네.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네. 아니면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전략 세워달라고 요청해 볼게요. 네. 네, LG 디스플레이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빠져나오는 게 좋을지 이 두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금 회복도 가능한지도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하지만 뭐, 실적 부분들을 본다라면, 그렇게 좀 뭐, 많이
되게 저평가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되는 적자 폭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계속 버는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금 이게 BPS가 한 3만 3천 원 정도 나오니까요. BPS라는 건 주당 순 자산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 LG 디스플레이를 지금 뭐 완전히 그냥 빚 갚을 거 다 갚고 그다음에 자산 있는 거 다 팔고 그렇게 되면 주당 3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건설주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죠. 뭐 1년 동안 이 PBR이라는 게 뭐 0.1배, 0.2배 뭐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극도로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당장은 뭐 실적 호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업에서 노력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지금 이 LCD 사업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미래에 성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일단 뭐 정리를 한다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뭐 자율적으로 좀 그냥 휴가를 가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건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뭐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 마찬가지가 되겠죠. 지금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경기가 좀 좋아져야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좀 많아져야 뭐 TV도 바꾸고 뭐 노트북도 바꾸고 뭐 휴대폰도 바꾸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이죠. 내년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올해 뭐 현재보다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어떤 뭐 그런 모멘텀 이게 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부분들처럼 이게 기업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좀 주가가 싸긴 싼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적자를 좀 멈추고 흑자로 전환하는 뭐 그런 때가 이렇게 오게 되면 한 17,000원 매수하신 가격이요. 그것도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시간 타임은 상당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니까요. 일단 지금 뭐 추가 매수하기는 조금 너무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비중도 지금 15%를 보유하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는 비중이 좀 더 또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자체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기업에 갖고 있는 자산 가치나 이런 거에 비해 갖고는 주가가 좀 저평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올라가다가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면 한 15,000원 근처 정도 그쯤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뭐 한 15,000원대 정도, 1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때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어느 구간에서 정리를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LG 디스플레이 많이 속상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힘을 조금만 더 내셔서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아까 언급이 된 김에 조금 더 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현재 달러 엔화율이 2.3%가량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 은행 쪽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이제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외신 보도나 뭐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면은 어제까지도 이런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만큼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앞으로도 업데이트되는 소식 있다면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성코퍼레이션 1,750원에 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오늘 수익을 내서 반절은 익절을 했고요. 남은 금액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감성코퍼레이션 장 초반부터 잘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6.76% 오르면서 1,815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냥 나머지도 익절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보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구상호가 버추얼텍이죠. 주로 그때 예전에 있던 버추얼텍이 있었는데 그건 IT 기업이었었는데요. 지금 하는 일은 그거랑은 거의 뭐 전혀 틀립니다. 매출의 한 80% 가까이가 의료사업부 쪽에서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은 작년에는 좀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호전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신사를 비롯해갖고, 뭐, 현재 한 83곳 정도 이쪽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6곳의 온라인 유통망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셔서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 종목을 오늘 잡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도 1,750원 정도면 뭐 상당 부분 좀 올라온 상태고 이 좀 아래에서 보게 된다라면 좀 상당 부분 올라오고 난 다음에 쫓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쪽이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전에 고점이 있던 자리 8월 달에 고점 찍었던 자리죠. 자, 그 가격 근처 정도가 됩니다. 그게 근처 정도가 되니까 일단은 지금 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절반을 뭐 익절을 하셨는데요. 자, 요거는 의료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의료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뭐 패딩이 많이 팔릴 것이다. 그리고 또 중국도 리오프닝 관련해갖고 뭐 그런 얘기들 지금 코로나 확산 때문에 뭐 거의 좀 힘들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멘텀들이 좀 섞여서 강하게 튀어 올라온 모습인데요. 자, 이 의료주 같은 경우도 추세로 이렇게 형성해서 가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됩니다. 자, 뭐 마찬가지로 이 경기가 좋아야 내가 버는 돈이 좀 많아야 옷도 한 벌 사 입고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축하는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일단 정리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성코퍼레이션 정리하고 나오자 나머지 남은 부분들도 정리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감성코퍼레이션 조금 더 잘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좀 오늘따라 더 종목을 많이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빠르게 진행해 보면서 많은 분들 최대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혜령곤님께서 보내주신 태성이고요. 2,000원에 한 주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보초병 한 주를 세웠는데 매수 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언제 조금 더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궁금증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님 저게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10% 넘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주라고는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하는 걸 고려하는 게 괜찮은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매수 고려하는 거 괜찮은가요?
자, 일단 뭐 주식을 지금 매수를 하기는 좀 어떤 종목이든지 대부분의 종목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매수를 하기는 조금 좀 그렇게 시기가 썩 좋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뭐 전체 종목을 보기보다는 뭐 어떤 종목별로는 어떤 뉴스나 모멘텀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근데 뭐 시장 전체를 간략하게 조금 뭐 봐드린다라면요. 자, 여기 지금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 62평선 지지선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위에 있는 저 22평선은 한 2,400포인트 정도에 있고요. 그다음 62평선 자체는 한 2,330포인트 약간 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좁은 박스권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계속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게 경기 동향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연준에서 저 미국의 경제 성장률 내년 전망치를 9월 회의 때 1.2% 정도였는데 이걸 0.5% 정도로 확 낮춰버렸어요. 그리고도 계속 저 통화 정책은 계속 완화하지 않겠다. 뭐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어도 뭐 기존의 제한적인 금리 수준을 계속 갖고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호전세가 좀 뚜렷한 종목들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요. 이 지금 태성 같은 경우는 저 스펙하고 합병해서 상장한 회사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 6월 30일 날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죠. 자, 뭐 일단 뭐 실적 부분들도 지금 제가 요게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태성이라는 종목은 제가 전혀 보던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 보는 종목인데 실적 부분들도 지금 뭐 살펴보지도 못했어요. 자, 지금 뭐 작년에 한 46억 정도 벌었는데 지금 올해 2, 3분기, 1분기 거는 또 안 나오네요. 2, 3분기에 한 26억 정도 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보다 뭐 썩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실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지금 급락하고 있는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시고요. 자, 요거를 매수 시기를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은 좀 더 뭐 하락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저가 2,000원 정도 수준 뭐 요 정도 수준은 일단 뭐 지금 붕괴가 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 올라오고 있는 62평선 정도 요 정도면 일단 뭐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요게 조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62평선 자체는 지금 현재는 1,617원 정도에 있는데요. 요것도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1선하고 만나는 가격대 자체는 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좀 보고 계시다가요. 62평선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하락한다라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성과 관련해서 언제쯤 또 매수를 하면 좋을까 이 부분까지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면서 손실 줄이시고 그리고 대응까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 언젠지도 안내해 주세요. 저 공개 방송을 내일 하죠. 유튜브 공개 방송 내일 4시부터 하는데요. 지금 제가 방송 출연 외에는 다른 활동은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는데 뭐 한 1년 정도 만에 하는 공방인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 장세에도 조금 어렵고 시장에 상관없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우리 시청자님들하고 좀 만나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내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절대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이재필 전문가님의 꿀팁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내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님과 일부 함께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3가지 종목들 함께 진단을
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전문가님은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부자왕 전문가님께 또 진단받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또 하단에 써있는 번호 저기 있죠.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전화 벨도 많이 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네, 부자왕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자왕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레고캠 바이오고요. 4만 원에 2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중이라 마음이 급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근데 매수가가 올 수 있을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멘텀이 있으면 좀 들고 가실 생각인 것 같고 아니라면 좀 빨리 정리를 해보려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4만 원에 비중 20% 매집을 했습니다. 네, 빨리 처분하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은 팔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동종목은 사실은 이제 신약개발업체니까 통상적으로 신약개발업체 바이오 관련해서는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어요. 무형자산이다 보니까. 일단 뭐 블록버스터급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적으로 좀 많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미 그런 부분, 불확실성이라는 부분과 2020년도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 바이오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뭐 안 좋은 소식도 좀 있었고 또 코로나 국면에서 좀 올랐던 부분을 다 빼버렸는데 아직은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그런 확신도 없고 또 지금 아직 뭐 코로나 국면이긴 해요. 근데 동종목이 뭔가 좀 모멘텀을 만들어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동사 그동안에 꾸준하게 신약 개발 부분에서의 파트너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했던 활동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고 ADC 플랫폼을 지난번에 기술 이전해서 마일스톤 수령권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동사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가지고 보기에는 뭐 없잖아요. 꺼내놓고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는 기술 이전이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주가가 4만 원에서 무상증자를 한 번, 두 번 했거든요. 그 주가가 한 4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도 다 비슷한 케이스인데 일단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주가를 부양할 겁니다. 그러나 재무 정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내년에 이제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한번 움직이는 그림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월봉과 주봉, 일봉 그림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힘이 약해요. 그러나 지금 사신 자리가 4만 원대니까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언저리까지 조금 욕심낸다면 5만 원대까지는 업사이드가 있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미 매집 단계에서 이 종목은 한번 시세를 분출하려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240일선이 무너지면서 지금 역배열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급선에서는 올려놨단 말이죠. 종목이 지금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가 막 확 터져야 돼요. 대량 거래 좀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제가 이제 분봉에 들어가서 보니까 240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연속적으로 음봉이 만들어진 거 보니까 이제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다 이런 부분에서 저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구간까지는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241선까지는 시도를 하거든요.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다면은 충분히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뭐 코로나 국면이기도 하지만 벗어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조금 힘을 내준다면 업종 동반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뭐 추가 매수 이런 거보다는요 빨리 처분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모멘텀은 항상 나옵니다. 이 바이오 신약 쪽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돌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아무리 정보를 빨리 캐치한다 하더라도 주가는 거래량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요. 순간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말고도 뭐 펩트론도 있을 거고 ABL 바이오도 있고 앞타바이오 등등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보유하는 전략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보유해 보시면서 아까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슈들까지 체킹해 보시면서 최대한 손실 줄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레고캠바이오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일본은행의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일본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했던 일본 측에서도 이제는 정책 기조를 금리 인상 쪽으로 바꾸는 것 같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흐름 잘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로 진단해볼 종목은 헤라님께서 보내주신 한미글로벌이고요. 32,000원에 8%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 어떨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32,000원 그리고 지금은 29,150원. 이 안에 갭 차이가 조금 있는데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는 거 괜찮은 전략일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지도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글로벌 하니까 뭐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도 많고 이 종목이 좀 집중적으로 좀 추천도 많이 해드렸던 실전 매매 종목이기도 하고, 뭐 강연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추천했던 종목이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이니까요. 동종목은 사실 이제 건설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은 CM 부분이니까 서비스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서비스는 국내보다는 아무래도 이 시장이 큰 해외 쪽이 나으니까 설계나 조달 시공 쪽 관련해서는 이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기술력 인정받고 있고 주가 많이 올라들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었는데요. 뭐 퀀텀 점프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가 너무 올렸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 그런 되돌림에서의 풀백 상황인데 이미 주가는 뭐 10,000원짜리가 45,000원 넘어갔었다니까 거의 5만원 근처 48,900원 찍었으니까요. 그 부분에서는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네옴시티건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가에도 반영됐지만 사실 이제 실적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갖고 그런 이슈가 아주 주가를 급등시켰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4,000원짜리가 거의 5만원 근처까지 갔었으니까 뭐 2020년에 코로나 국면에서부터 퀀텀 점프해서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숨고르기도 없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고 아직은 네옴시티 얘기는 저도 뭐 그쪽 관련해서 중동 쪽 실적을 쭉 보고 있는데 이 중동이라는 나라의 특성이 보면은 사실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야 발주도 많이 하고 일거리 많이 좀 노출시키는데 지금 봐서는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중동이 과거의 중동이 아니에요. 약아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썩 좋지 않고 지금은 또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빈살만인지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도 과거의 예로 본다면 한 일거리는 한 10개씩 던져놓긴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뭐 5개도 안 돼,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부분을 참고해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은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던 거를 다시 되돌려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32,000원에 덜컥 샀어요. 아마 32,000원에 산 거는 비중을 8%톡 찔러보고 좀 맛있는 수익이 실제로 느낌이 좋다면은 또 추가 매수하려고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는 찔러본 거잖아요. 그래서 찔러봤는데 별로 신통치 않으면 빠져나오려고 기동력 있게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은 내리막길이지 올라가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자리를 일단 잡아드리고 주식은 그렇잖아요. 일단
저항대와 지지대를 잘 보셔야 돼요. 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매일 뭐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근데 동종목에서는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고 업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옴시티건 관련해서 기대감은 있는데 당장 뭐 발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일단은 주가는 올랐던 부분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서 50%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 이상 빠졌죠. 그래서 아래쪽이 좀 얇아요, 지지대가. 그래서 25,000원 라인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일봉선상의 요 자리. 그죠? 네, 여기 까만 선 보이죠? 요 자리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좀 불안시럽니다. 예, 하방문이 단단한 지지대가 만들어지고, 거래가 이렇게, 8월과 9월 달처럼, 이격이 벌어지면서 막 쌓여있는 이런 자리라면은 제가 적극 매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직은 불안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지 여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8%니까 29,000원이면 지금 10% 정도 손실 나 있잖아요. 수수료 재비용해서 아무래도 손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고, 단가를 낮춘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물 먹고 있는데 물타기 한다는 거잖아요. 물타기에서 지금 10% 비중 갖고 있을 때하고 20% 비중을 갖고 있을 때하고 틀리거든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근데 저는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면서 사는 것은 좋아하는데 떨어지는 거 자꾸 물타는 거는 잠수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장기 투자한다고 자꾸 빠지는 거 묻어두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지수가 막 흔들릴 때는 올라가는 종목 딱 들고 있으면 편안한데, 지수보다 강한 종목 들고 있으면 참 좋은데, 지수가 뭐 얼마까지 빠질지, 또 이 종목이 아까 처음에 진단해드린 종목처럼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도 좋다고는 하는데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는 하지만 이 IRA의 특수성으로 본다면 또 장담 못한단 말이죠. 주가는 오락내락하고 있고, 시가총액에서 가장 큰 것들은 전부 다 프로그램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바스켓 매매 대상이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지수를 많이 끌어내리잖아요. 그 지수 선물이 지금 304인데 선물이 뭐 300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몰라요. 전문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진행 방향이 없기 때문에 등락은 엄청나게 요란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이 종목이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이 종목은 이제 물타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 다 줄었거든요. 뭐 5조 얘기하고 뭐 몇 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게 두 자리 10조, 뭐 15조 이런 것들이 지금 5조씩 3조씩 겨우 거래되는 걸로 본다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또 포스코, 현대, SK 등등 굵직굵직한 시총 상위주라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많이 빠졌다 해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제가 스팟 가격 매일매일 체크해보고 글로벌 원자재를 쭉 살펴보고 또 환율 동향 다 봤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아까 우리 앵커님 얘기한 것처럼 일본도 경제 상황만 놓고 금리 올릴 때입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미국 따라하는데,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경기가 너무 좋아서 과열돼서 거품이 너무 심하다 해서 올리는 건데, 지금은 물가 때문에 이 전쟁이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가지고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환율 급등, 유가 급등 등등 해서 고물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많이 빠진 거는 인정하지만 50%라는 것은 말이죠. 지금의 3만 원짜리가 4만 5천 원, 4만 8천 원 가려면 50% 올라야 돼요. 50% 먹기가 쉽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동종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추면하지 마시고 일단 반등하면 얼른 빠져나왔다가 조금 더 좋은 시기에 오거든. 좋은 시기라 그러면 바로 요 자리예요. 돌아와서 보면 요 자리 있죠. 거래가 막 터지면서 이격이 막 벌어지면서 이게 이격이거든요. 이 디스퍼리스인데 이 이격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이격이 벌어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은 어때요? 엔진이 과열되는 게 보이잖아요. 거래량이 일단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거래가 죽었어요. 거래가 죽었다는 건 뭡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도대체 이거 팔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쇼크를 받은 상태인데 여기서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종목에 대해서는 반등하면 좀 빠져나가기 좋지, 괜히 8%를 15%, 20% 만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좋은 시기가 오거든 대량가로 막 터집니다. 그때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관망하고 반등 시 빠져나오는 전략 제시합니다.
네, 관망을 하다가 반등 시 매도하자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너무나도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물타기를 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추가 매수보다는 좀 보유를 해보시다가 나중에 정리해 보시는 전략 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또 새로 오신 분들 많이 나타나 주셨네요. 네, 폭망삼파장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해령곤님, 신강금님, 허생님, 능구렁이77님, 그리고 바람날개님까지도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다양한 종목들 들고 와주셨는데 이제 다음 종목 통해서 또 다른 진단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바람날개님께서 보내주신 칩셋미디어고요. 16,000원에 15%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네, 칩셋미디어 16,000원에 진입을 하셨으면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견디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종목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오늘도 15,500원, 그러니까 원금 정도를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칩셋미디어 반도체와 엮이면서 최근에 이 불안한 업황에서 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칩셋미디어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앵커님 얘기한 대로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는 IP 자산이라 해서 설계 자산 쪽은 로열티를 받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주력 사업 비디오 IP 쪽 관련해서는 사실 라이선스를 계속 수익으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실적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또 바뀌기도 하고 또 주가도 급등했다가 지금은 좀 쉬는 중에 또 반도체 업황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빠졌단 말이죠. 주가가 16,000원대니까 아마 이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한미글로벌 진단한 것처럼 좀 많이 빠졌으니까 아마 비중을 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중요한 건 월봉 보시면은요. 칩셋미디어 월봉 보시면은 여기 보이는 게 25,000원대죠, 그죠? 이 자리 보이죠? 이 25,000원대부터는 고점을 계속 낮추고 음봉이라 그러면 음봉이라도 상승 음봉이 있고 하락 음봉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하락 음봉의 상단 부분이 계속 내리막이에요. 지금도 윗꼬리가 많이 길죠. 요 올라오기만 하면 팔겠다는 아주 압력이 강하다는 매도 사인이 나타나는 흐름인데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반등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거래가 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요 그림하고 잠깐 돌아가서 요 다른 종목이긴 한데 차트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 삼천리라는 종목을 보면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지수보다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계속 음봉이 잘 안 보이고요. 양봉만 보이고 월봉은 시뻘겋고 일봉도 윗꼬리 달린 거는 별로 구경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 보시면은 60선이 요게 이제 수급선이니까 요 자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요 자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여기 두각이 두 번 친 자리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보조 세력선 자리인데 여기는 안 무너지고 여기만 오면 횡보하거나 반등 들어오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살아있는 그림이니까 이런 것들은 어때요? 지수가 빠지거나 말거나 들고만 있으면 잠만 자고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오르거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은 뭐예요? 돌아와서 칩셋미디어를 보면은 이건 뭐 계속 내리막입니다. 빨간 양봉이 나와도 시원찮은데 음봉이 나오는데 지금 비중이 16,000원에 15%니까 많지는 않아요. 기업 내용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제가 펀더멘털 살짝 들어가 봤는데 재무 정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냐? 2020년도와 2021년도 그리고 금년 초에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주가 뭐 10,000원짜리 26,000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게 정점을 밟고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주식은 정점 밟고 내려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 정답이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SK텔레콤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포스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내리막길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장도 힘이 좀 센데, 예, 저도 초량주 집중 투자해서 수익을 쭉쭉 밀어드리는 전문가인데, 이 종목은 지금으로서는 하방 압력이 강하다. 하방문은 열려있고, 상방은 제한적입니다. 예, 위에는 닫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반등이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얼른 빠져나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들어올 때, 업황도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손실이 나 있는 것도 조금 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온 자리거든요. 16,500원에서 17,000원 반등이 나오거든. 그때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참았다가 조금 더 내년 정도 되면은 4분기 실적이 나오고 1분기에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든 미중 갈등이 풀리든 새로운 업황에 대한 경제 전망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비중을 늘리지는 마시고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고요. 또 이거 쳐다보고 있는 분들, 또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섣불리 종목은 건드면 안 되고, 갖고 있으니까 이분은 15,000원의 지지선이 무너지면 직전에 13,500원도 이때이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5,000원이 돌파 갭인데, 이게 하향 돌파 갭이 만들어지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물량이 쏟아질 수 있으니까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전략의 추가 매수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칩셋미디어 추가 매수는 아니라고 단정을 지어주셨으니까요. 꼭 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장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진단쇼에서 다양한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댓글을 보고 지금 시장 상황을 좀 보니까요. 굉장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12시를 기점으로 지금 다시 한번 지수가 하락 추세를 띠고 있는데요. 큰 폭으로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233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12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추세가 하향 추세로 좀 꺾이게 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709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1%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일본에서도 앞서 살펴드렸다시피 금리를 사실상 올리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시사를 하기도 했고, 또 한국은행 측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좀 진정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좀 세울 거다 이러한 말을 했다는 점도 시장에는 약간 부담으로 좀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이번에 일본 사실상 금리 인상처럼 해석이 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한국은행 쪽에서도 어떻게 좀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내년 경기를 좋게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들까지 함께 이슈 체킹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